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부가가치세 이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앞 시간에서 과세 기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91쪽. 납세지. 자, 부가가치세 세금이니까 어떤 일정한 지역에 납부를 해야 되겠죠. 자, 부가가치세는 납세지가 어디가 되느냐? 납세지의 정의를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어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네.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다 이거죠. 그래서 사업장이 이천에 있다. 그러면 이천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등록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나 납부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사업장별로 이행해야 한다. 네, 이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별로 이행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 사업장이 이천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으면 서울에 있는 사업장에도 사업자 등록해야 되고 이천에 있는 사업장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재지,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도 각 지역별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장. 그러면은 여기서 사업장별로 우리가 납세지가 결정이 되는데 사업장은 어디를 사업장이라고 하겠느냐? 우선 밑에 걸 먼저 볼까요? 사업장이 아닌 자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데는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사업장이 아니니까 하치장이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서 부가가치세 납부할 이유가 없고, 하치장이라는 것은 보관시설만 갖춘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이 주변 지역에 보면 물류센터라는 곳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물류센터는 거기서 판매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죠. 네, 여기서 집합했다가 여기서 각지로 전국으로 이렇게 배송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한 군데 전부 집합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여기서 배송이 탁탁탁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치장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뭐가 없어요? 납세지가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임시사업장도 납세지가 아닙니다. 임시사업장은 어디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행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행사장. 그래서 이천에서 그 과세제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이번에 저기 만약에 충청도 어디에서 무슨 뭐 축제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축제 같은 거 있죠. 그 현장에 가서 우리 물건을 좀 팔았어요. 그러면 충청도에서 팔았으니까 거기도 임시 사업장이 충청도가 되어서 거기에서 신고 납부하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사업장으로 안 봅니다. 임시 사업장은. 자, 하치장, 임시 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업장이 어디냐? 이런 데가 다 사업장인데 업종별로 사업장이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매한 것들을 이 표로 정확히 지적을 해줍니다. 광업을 하는 사업의 경우는요, 광산이 사업장이 아닙니다. 사무소 소재지가 사업장이에요. 광업은 대부분이 다 사무소라고 보시면 돼요. 제조업이다 그러면 제품이 최종 완성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네, 제품이 완성되는 장소 사업장이다. 그러니까 완제품이 나오는 공장은 다 사업장이에요. 그 다음에 건설이나 운수업이나 부동산 매매업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 업종이 건설도 이천에서도 건설하지만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 부산 가서도 할 수 있죠. 운수업도 이천에서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목포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습니다. 예, 또 부산에 있는 물건을 싣고 강원도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일어나는 영역이 아주 막 유동적이라는 거죠. 부동산 매매업도 마찬가지죠. 예, 건물이나 토지를 매매하는데 그 전국을 다 커버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 현물이 있는 데가 사업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설 현장이 있는 데가 사업장이 아니고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고 개인 사업자가 건설을 한다 그러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업무를 총괄은 어디서 하겠어요? 본점이 있으면 본점에서 하겠죠. 네. 그래서 다 사무소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다 사무소예요. 자, 무인 자동 판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계가 있는 장소가 사업장이 아니라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사무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단계 판매원도 사무소나 마찬가지입니다. 등록한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자, 부동산 임대업만 아주 특별합니다. 아까 부동산 매매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니까 사무소가 되겠는데 부동산 임대업은 임대사업자의 사무라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예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니까 사실상 소재지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서울에 있으면 등기부도 서울에 등기가 되어 있는 거고, 네, 다른 지역에 있으면 다른 지역에 등기가 되어 있겠죠. 그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서울에도 서울 강남구에도 부동산이 있고 그걸 임대용 부동산이 있고 만약에 경기도 이천에도 임대용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사업장이 두 군데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업장이. 그러면 세금을 어디다 납부해야 돼요? 강남 세무서에도 납부하고 이천 세무서에서도 납부해야 된다. 원칙이. 네. 자, 부동산 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라는 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아주 특이하죠. 총괄하는 장소가 대부분인데 임대업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직매장은 판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업장이 됩니다. 아까 하치장과 임시사업장이 사업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우리가 납세지를 사업장별로만 딱 원칙만 지키게끔 해두면 우리 또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제도를 특례 규정으로 운영을 합니다. 총괄납부 제도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운영하는데 강력한 것은 사업자 단위입니다. 사업자 하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업장을 3개 가지고 있다면 그 3개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사업자. 예. 사업자 단위니까 하나로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뭐냐?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사업자가 어느 특정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한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 안에 빠진 게 많이 있죠.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건 납부만 하는 게 아니라 신고도 하고 사업자 등록도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하고 여러 가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왼쪽에 있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납부만 총괄한다는 것을 요걸 좀 꼭 기억해 주세요. 납부만 총괄해서 납부한다. 그게 여기 핵심입니다. 자, 그거 기억하고 요거 한번 읽어보면 돼요. 자, 총괄납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네, 여기에 신고자가 들어가면 그 보기는 틀린 거예요. 신고는 사업장별로 해야 된다. 보통 우리가 신고 납부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고 납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총괄 납부 제도는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고 납부와 환급만 주사무소에서 합니다. 납부와 환급, 돌려받는 거, 세금 돌려받는 거 환급 있죠? 납부한 사업장에서 환급을 해줘요. 납부한 사업장에다가. 그래서 납부와 환급을 통합해서 하는 게 총괄 납부 제도다.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사업자 단위 과세 볼까요?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의 본점에서 총괄하여 사업자 등록과 세금기단서 발급과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 거의 모든 의무를 한 군데서 다 하는 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입니다. 네. 법인이라면 본점에서 하는 것이고 개인은 주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가장 간편한 제도죠. 그래서 편하게 부가가치세 관리를 하고 싶으면 사업자 단위 과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운영상 이게 그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폐단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소 같은 거는 표도 안 납니다만 공장 운영하는 그런 사업자 같은 경우는 내 몸 편하자고 만약에 본점이 서울에 있어요. 그런데 공장은 이천에 있고 저기 청주에도 있고 저기 대전에도 있다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공장은 3개로 운영을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전부 다 서울에서만 납부를 한다. 모든 업무를.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에 지방 재정에 아무 영향이 없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세이지만 그 부가가치세를 지방에 돌려주는 또 제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지역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일정률을 정해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으로 내려보냅니다. 중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의 사업자 단위 과세 납부를 하게 되면은 특히 공장 같은 것을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그 지역의 지역사회하고 사이가 좋지가 않아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가 통제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 환경보호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게 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의주의에 의해서 사업자 단위 과세를 모든 기업들이 다 선택할 수는 없었더라. 그러나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 업종의 경우는 이 제도를 쓰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 표도 지금 말씀드린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업장별로 다 하라는 거예요. 사업장별로 적용을 하는 거고 신고하는 거, 사업자 등록하는 거,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받는 거 이런 것들. 그런데 요것만 주사업장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몽땅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몽땅을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청과 포기. 이거 신청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에 20일 전까지 신청하면 그 해당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을 해줘요. 과세기간 개시 20일. 포기할 때도 20일 전부터 포기 신고하면 됩니다. 20일 전까지 포기. 20일이라는 숫자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납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납세지. 자, 이제 다음은 사업자 등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페이지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FAT 1급 교재가 1월 달에 출판을 했어요. 그런데 1월 달 현재는 2020년도 부가가치세 개정 내용이 발표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일부 제가 이제 하면서 좀 아까도 애정신고 때 우리가 고지 납부만 하는 경우에 과거의 부가가치세법에는 무조건 개인만 고지 납부의 대상자가 됐어요. 개인 사업자만. 법인은 전혀 없었는데 이 금년도 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도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즉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은 고지 납부 대상자로 추가해 준 겁니다. 사업자 등록에서도 그런 사항이 하나 있으니까요. 자,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한번 보면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마다 하라는 걸로 보니까 기존 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천 지역에서 기존에 사업을 하는 자가 청주에다가 사업장을 하나 더 내려고 해요. 그러면은 청주에서 사업을 7월 1일부터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뭐 여기에 판매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 건물만 있으면 바로 판매 매장 꾸밀 수 있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딱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지금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느냐? 20일까지 내라. 7월 20일까지 그 얘기입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네, 계속 기존의 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안 받아줍니다. 네, 그러나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를 우리가 신규 사업자라고 그러죠.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자 번호가 하나도 없으니까 매입세금 계산서라든가 이런 걸 증빙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요. 기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료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한데 신규 사업자는 그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사업 개시일 전에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의 발급은 언제까지 해주느냐? 자,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사를 합니다. 예. 뭐 조사가 필요 없으면 적은 내용, 신청서에 적은 내용을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여기 3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일 이내에 작년도까지는 3일이었는데 2020년부터 적용되는 세법은 2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그래서 뭐 기재사항이 충실하고 또 새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요, 대개 민원실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인쇄해서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일 이내에 발급한다. 자,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다만 사업장의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될 때는 국세청장이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데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발급 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조사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경우는 5일 연장.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의 사후관리라는 건 뭐냐? 우리가 사업을 하다면 이런저런 사항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사업자 등록의 사후관리, 즉 변경 등록이라 하는데,
사업자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신고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사항이 있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상호 변경에 해당되는 것은 당일날 재발급을 해주고요. 나머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3일 내에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신청일로부터 여기도 이제 2일이기 때문에 여기도 2일로 바뀌었어요. 여기도 재발급도 2일로. 자, 당일날 되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의 재발급을 당일에 해주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당일에 재발급해주는 사업자 등록의 변경 사유는 딱 하나, 상호 변경입니다. 그 밑에 또 하나 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상호 변경이에요. 한번 볼까요? 통신판매 사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사이버몰, 우리 쇼핑몰마다 만약에 개인 쇼핑몰이 있으면 거기에 명칭을 붙이죠. 무슨 하우스 한다든가 이름이 있을 겁니다.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 인터넷 주소를 말하는 거죠. www.뭐뭐뭐.com 뭐 이런 거.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결국에 상호의 변경과 그렇죠? 상호의 변경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주로 상호 변경으로 보기가 나오니까요. 상호 변경은 신청일 당일에 재발급한다.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모두 2일 내에 신규처럼 2일 내에 발급을 해준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가끔 보기에 이제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1 보기라 치고 1 주소 변경 2 전화번호 변경 3 업태와 종목의 변경 4 대표자 변경 뭐 이런 식으로 보기를 4개를 내놓고 아래 보기 중 사업자 등록증에 변경 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면 뭐 같습니까? 사업자 등록에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전화번호입니다. 전화번호. 안 나오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안 나오는 것은 변경 사유가 아니에요. 예, 사업자 등록증에 안 나오는 거. 근데 가끔 사업자 등록증 밑에를 보면은 전화번호 말고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항목만.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를 거기다 이메일 주소 이렇게 기입할 수 있는 항목만 만들어 놨어요. 이메일 주소도 이 변경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이메일 주소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그 세금계산서 수신을 위한 이메일 주소를 거기다 적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한부 복사해서 거기다 이메일 주소 적어가지고 거래처에 주라는 거죠. 그러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그 이메일 주소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회사의 그 회계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메일 주소를 이제 그 사람으로 발급받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다시 거래처에다 다 알려주면 되죠? 거래처에다 다시 다 팩스로 보내주거나 전화로 알려주면 됩니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건 아니에요. 이메일 주소 변경은. 그래서 지금 이 얘기 하신 대로 사업자 등록증에 딱 인쇄된 거 그거는 변경사항 있을 때 재발급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없는 거죠. 전화번호 같은 건 없으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사업자 등록의 말소는 뭐냐?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사업자가 폐업을 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했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말소해야 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등록증을 회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폐업한 경우는 이제 폐업 신고가 들어오면서 그 다음 달 부가가치세를 낼 거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만약에 7월 1일 날 우리 세무서에 와서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무서에 이천지역 사업자로 딱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법인이라고 한다면 7월, 8월, 9월 2기 예정에 대한 신고 납부가 7, 8, 9가 10월 25일 날 한 번 신고가 들어와야죠. 근데 신고가 안 들어왔어. 물론 이게 지금 새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고지 납부도 할 수 없어요. 직전 과세 기간에 실적이 없으니까 신고해야 돼. 그래서 실적이 없어서 안 했나 보다 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제 9월, 10월, 12월 거 2기 확정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1월 25일 날은 신고 들어야죠. 두 번째 안 들어왔다? 그거는 이상한 거죠. 6개월간 메인 매출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자는 뭐예요? 사실상 사업을 시작을 안 하는 사업자다. 그러니까 유령 사업자 비슷한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은 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그냥 알아서 말소합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부가가치세의 어떤 개념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93페이지까지가. 네. 그래서 이제 제2절의 과세 대상 거래 일로 넘어가기 전에, 요건 내일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부가가치세에서 이게 딱딱 나눠져 있나 모르겠네. 한번 볼까요? 뒤에 문제 나눠져 있으면 과세 대상 거래 그 전까지만 한번 풀어보면 좋겠는데, 일단 한번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눠져 있으면 과세 대상까지 하고 풀어야 되고, 유형별 연수 문제가 있는데, 그래요? 자, 그러면 몇 페이지인가요? 네, 348에 가셔가지고, 네, 부가가치세의 기본 이론, 여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 대상으로 넘어가죠. 자, 1번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부가가치세 특징으로 옳은 것. 4번입니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다. 1번이 비슷한 것 같지만 틀렸어요. 왜냐하면 전 단계 거래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을 공제하거든요. 그 다음에 2번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부가가치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마찬가지. 거래액이 아니죠. 3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번이죠.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고 담세자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치한다 했으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죠. 네, 4번 문제는 좀 기네요. 부가가치세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수출 재화에 대하여 0%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하게 제거한다. 맞고요.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은 매출액의 세율을 곱하여 거래징수한 매출 세액에서 재화 등을 매입할 때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맞아요. 3번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틀렸네요.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건 3번이라는 거죠. 다음 문제 5번 보시면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리 목적이 없으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납세 의무가 없다.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예. 영리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납세 의무가 있게 됩니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 2번 면세가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면세가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납세 의무가 없죠. 이것도 틀렸고. 3번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죠. 수입하는 경우에 개인적으로 쓰더라도 납세 의무가 있죠. 개인에게도. 4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있다. 맞습니다. 네. 자,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안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러면 국가가 거래징수 안 했으니까 매출세액에서 빼주겠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저기 공기청정기 80만 원짜리를 부가세 포함해서 88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깜빡하고 부가세 얘기를 안 해가지고 80만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을 찾아가서 다시 8만 원 더 받을 수도 없다. 그러면 저 80만 원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걸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징수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게 인정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내가 고객한테 받은 돈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6번 박세무는 2020년 4월 3일에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박세무의 부가가치세법상 2020년 1기 과세기간은 언제일까요? 했는데 6월 30일까지죠. 4월 3일부터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몇 문제 더 남았는데요. 이거 지금 뭐 시간이 50분이 딱 돼서 내일 좀 천천히 풀죠. 6번부터는. 내일 6번부터 풀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